시청자 여러분,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요새 자주 듣고 있죠. 요즘 특정 선거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이 되면 의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백의종군 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의종군. 백의종군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백의종군이란 말은 벼슬이 없는 사람으로 군대를 따라서 전쟁 장소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 간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아무런 직책도 없이 군대에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무런 직책도 없이 군대를 따라가면 같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유래는 조선왕조 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죠. 조선왕조 신분제도를 보면 지배 계급인 양반과 피지배 계층인 평민들, 중인, 상민, 천민 등의 신분으로 구성된 사회이기는 했지만 특히 지배계층이었던 양반들 색깔 있는 옷을 입은 채 특징인 반면 양반을 제외한 평민인 중인, 상민, 천민들은 거의가 흰옷을 입었습니다. 혹지 않은 조선시대는 정부가 평민들에게는 무조건 흰옷을 입도록 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은 사실무근이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싼 염색되지 않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벼슬이 없다는 것, 즉 평민인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백의종군이라는 말은 여기에 계급이나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에서 이등병으로 그 군대를 따라서 전쟁터로 떠나다닌다는 뜻이었죠. 평민들은 거의 흰옷인데 그 당시에 벼슬아치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모두 색깔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등 자신들의 벼슬에 맞는 옷을 입은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것은 벼슬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는 정치인들이 선거에 후보나 섰지만은 당선되지 못하면 의례껏 관직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결심을 밝힐 때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백의종군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 임진왜란이 돌발했을 때 풍신수길의 일반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 한양으로 쳐들어올 때까지는 그 기세가 엄청났죠. 당시 조정에서는 지기만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라자수사로 있던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바다에서는 수군이 경상남도 옥포 앞바다에서 크게 이겼고 그 후로 여러 번 왜군과 싸워서 전과를 올렸죠. 그런데 육지에서는 어땠습니까? 1592년 4월 17일 충주에서 신립장군의 패배 이후로 그해 5월 30일 서울을 침공당하고 20일 만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5월 7일 임금이 평양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평양도 일본군에게 패해서 그해 6월 11일 압록강변에 있는 의주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6월 15일 평양성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했지만 이순신은 옥포 사천에 이어서 율포해전에서 연전연승합니다. 다행히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년 후인 1593년 1월 29일 명나라군의 힘을 입어서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이어서 1593년 2월 12일 서울 근방 행주산성에서 도원수 권율장군의 승리를 거두고 4월 20일인 권율육군이 서울 입성을 하게 되죠. 선조대왕은 서울에 들어와 공적을 인정해서 권율과 이순신에게 벼슬을 냅니다. 권율에게는 지금의 육군 참모총장격인 도원수를 주었고 해군 참모총장격인 삼도수군 통제사로 이순신을 임명을 합니다. 1953년 10월 1일 의주로 피신한 간지 1년 6개월 만에 조정이 정식으로 서울에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일본군이 이 궁궐을 모두 태워버려서 지금의 덕수궁짜리인 월산대군 사저에서 임금이 머물게 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일본으로 순순히 물러갈 줄 알았던 일본군이 경상남도 해안지방에서 물러갈 줄 모르고 심지어는 외성이라는 성까지 쌓아놓고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왜군들을 저희 나라로 돌아가도록 200여 척의 배를 처부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남해 바다에 떠 있는 일본군 배 200여 척을 모두 격파하라는 명령이었죠. 일본군은 그동안 남해안 여러 곳에서 패했기 때문에 큰 바다에 이순신 배들을 끌어내서 대전을 치를 속셈이었던 것이죠. 당시 일본군은 다도해의 지리에 능숙하지 못해서 200여 척의 배를 갖고 다도해에 접근했다가는 큰 피해를 봤던 학습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열세였던 이순신 함대를 큰 바다로 유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당시 숫자적으로 열세인 이순신 함대로 큰 바다에 있는 200여 척의 일본군의 배를 격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정의 공격 명령을 거부하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순신의 속셈은 이들을 다도해로 끌어들여서 일거에 침몰시킬 작정이었죠. 조정은 발끈을 합니다. 1597년 1월 27일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시키고 육군사령관 권율의 쫄병으로 종군시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은 조정의 무모한 명령이 일본군이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출당하지 않았을 뿐인데 파직까지 당한 것이죠. 그리고 육군의 편입 벼슬이 박탈되어서 흰옷을 입고 군대에 쫓아다니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백의 종군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순신의 뒤를 이은 원균 장군은 조정의 성화에 못 이겨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고도 조정의 성화에 못 이겨서 원균 장군은 수군을 이끌고 큰 바다로 나갔다가 여적시 전멸당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놀란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부르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지요. 이때 한 말이 유명합니다. 전하, 아직도 엿새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순신은 불과 엿새척으로 일본군 200여 척을 유인해서 명량해전에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먼 바다가 아닌 다도해로 일본 군함 200여 척을 유인하자 이미 참패한 원균 함대가 전멸한 것을 얕잡아 보고 따라 들어온 것을 다도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많은 일본 배들을 침몰시켰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1598년 12월 9일 그 지긋지긋한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풍신수길이 죽으면서 일본군은 모두 저희 나라로 돌아갑니다. 7년 만에 끝난 전쟁이었죠. 백의정군, 요즘 정치권에 백의정군이란 말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에 개의치 않으면서 열심히 그가 갈망했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겠다는 결심을 쓸 때 이런 말을 쓰죠.